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서던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면 다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일단은 사실은 이게 제가 어쨌든 이게 제가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을 좀 오늘 쉐어하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좀 나머지 다른 뉴스들을 같이 고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아시죠? FOMC에서 뭘 하냐면 Federal Fund Rate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요? 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7일만 해도 어쨌든 4.33 effective rate이 있었는데 9월 18일부터는 어떻게 됐죠? 4.08 이렇게 내려갔어요. 많은 분들이 FOMC에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몰기지가 같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페더럴 펀드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행끼리 그냥 오랫동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하룻밤, 뭐 maybe 이틀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쨌든 빌리는 데 사용되는 레이시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레이시 페더럴 펀드 레이시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몰기지는 사실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에 관련이 돼 있다고? 예, 10년 미국 10년 국채죠. 항상 미국 채권을 볼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근데 수익률과 이자율은 달라요. 자,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드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집도 싸게 사야 수익률이 높아지죠. 집을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 페더럴 펀드 레이시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반드의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프레드라고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를 봤는데 약간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어때요? 근데 뭔가 큰 변화가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9월 18일 요전에 이제 쉽게 말해서 FOMC 미팅이 있기 전에 이자가 많이 떨어질 거고 몰기지 레이시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뭔가 쉬운 얘기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막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랑 약간의 어떤 간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뉴스가 부동산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연방준비원회에서 이자율을 낮췄지만 어때요? 모기지 조금 내려갔고 부동산에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걸 보시나요? 달러의 가치를, 환율을 다른 메이저 국가들의 여섯 국가과에 비교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almost 1월 달이에요. 1월 9일 탑 찍었을 때. 이때는 달러 인덱스가 얼마였냐면 109. 근데 지금은 뭐죠? 97. 쉽게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주요 통화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의 옌에 비교해서 달러가 어떻게 됐나 보면 아까 말한 대로 1월 달에 어땠냐면 미국 1달러를 주면 157엔을 줬었죠. 근데 지금 뭐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147엔. 예, 딱 10% 정도 떨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7, 8%가량 어때요? 예, 덜 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프루브를 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나스닥. 주식. 예, 나스닥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스닥 지수를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2025년 4월 달 거의 5개월 전이죠. 예, 지금까지 나스닥이 계속 어떻게 가 되고 있어요? 예,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이제 관세 협상을 하는 걸 보고
주식을 다 팔으려고 했다가 예, 주식을 안 팔겠다. 예, 관세 협상에 가는 걸 보고 왜 주식이 올라간다? 관세 협상을 보고 어떻게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은 당연히 관세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쉬운 얘기로 관세를 높이는 거 플러스 또 뭘 요구를 했죠? 외국에, 쉽게 말해서 일본에, 유럽에, 한국에 뭐를 이제 투자를 요구를 했죠. 미국의 통화가 해외에 있던 달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은 생기죠. 예, 가격은 웬만한 가격들은 다 올라가죠. 그거를 프루브하는 게 뭐냐면, 그걸 프루브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똑같은 걸까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집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쨌든 간에 통화량이 많아져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의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보는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자,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이나 이런 현물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자산의 10%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눈 깜짝할 새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캐시나 은행에 있는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집, 스탁 이런 것들로 갖고 있어야 되는 때예요.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서 2026년 real estate forecast를 하우징 forecast를 내놨어요. 한번 볼게요.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처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패닉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처럼 보이지 않게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을까요? 빚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죠. 집을 100만 불짜리 90만 불 빚을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그 집이 200만 불이 됐어요. 그 똑같은 90만 불에 내는 몰기지가 인플레이션이 와서 몇 년 후에 200만 불이 쉽게 말해서 그 집의 가격이 됐을 때 내는 그 금액과 거의 느낌이 비슷할까요? 틀려요. 예, 틀려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익스펙트 할 때는 사실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빚을 지는 거예요. 어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영향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예, 진짜 지금 뭐를 사야 되는 때라고? 예, 집과 스탁을 사야 되는 때죠. 자, forecast. 자, 한번 보면 2025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predict라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single family housing을 26만 9천 채 정도 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과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2026년도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좋아질 거다. 2% 정도, 이 정도 인크리스밖에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 2%라고 써놨네요. 지금은 올해는 프레딕션이 작년보다 0.1% 마이너스가 되고 30년 몰기지도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내려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still 6%대 제 생각엔 이게 about 맞는 것 같아요. 6%대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관망이라고 하는 걸 하고 계시거든요. 관망. 조금 더 기다리면 좋아지겠지라는 관망을 하시는데 자 내년 관망해봤자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집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내년 2026년도 여름에 사는 것보다 언제 사는 게 나아요? 2025년 겨울.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좋은 뉴스예요. 이게 뭐냐면 Hot Summer for OC Property Sales.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거는 레지덴셜일까요? 아니면 커머셜일까요? 예, 커머셜이에요. 자, 레지덴셜은 그나마 그냥 죽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커머셜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핫 서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은 인더스트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61%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볼륨이 늘어났다. 멀티 패밀리는 어떻게 됐어요? 금액을 따졌을 때 어쨌든 멀티 패밀리는 더 줄어들었다. 오피스는 어떻게 됐어요? 예, 작년 이맘때보다 세컨 쿼터보다 예, 지금 136%의 어쨌든 간에 그로스가 있다. 볼륨상으로. 리테일 어떻게 됐어요? 148% 그로스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사고 있어요? 안 사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런 경기를 보고 위축돼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이런 경기를 보고 어때요? 기회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볼륨 말고 건수로 트랜잭션 건수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요. quarterly deal count라고 나왔죠. 트랜잭션 숫자를 얘기를 하면 아까 떨어졌던 멀티 패밀리조차도 트랜잭션 숫자는 어떻게 됐어요? 48%나 트랜잭션 숫자가 올라갔다고요. 지난 한 2년 중에 가장 높은 기록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인더스트리얼도 OC에서는 어쨌든 인더스트리얼이 살아나고 있고 멀티 패밀리도 트랜잭션 건수가 살아나고 있고 오피스도 어때요?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 리테일도 살아나고 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적어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트렌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만 불 돌 가졌을 때, 10만 불 갖고 있을 때 한 10% 떨어지면 얼마 빠지는 거예요? 10,000불 빠지는 거죠. 예. 근데 한 주에 밀리언 정도 있는데 10% 빠지면 얼마 빠지는 거죠? 1 밀리언 달러가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또 쉐어하고 싶은 게 뭐냐면 Luxury Hotel Development Advances as Los Angeles 뭐예요? Counts down to 슈퍼볼. 2027년에 LA에서 슈퍼볼이 있대요. 근데 슈퍼볼이 그렇게 빅딜인가 봐요. 또 그다음에 이제 2028년에 올림픽.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어쨌든 간에 이런 게임들이 2026년 내년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특수를 하려고 일반 호텔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럭셔리 호텔들은 열심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올림픽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특수를 누리는지 한번 진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